개그맨 이진호 씨입니다. 이번에도 또 좋지 못한 나쁜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사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연예인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누나 손실 잘 받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거 불법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개그맨 이진호 씨가 이번에는 음주운전입니다. 밤사이 새벽 3시부터 인천에서 술을 마신 뒤에 본인 집이 있는 양평군까지 무려 1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번에는 음주운전까지인데 이게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0.11%, 거의 만취 상태였어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대만취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08%만 넘으면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수치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취해서 사실상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현저히 곤란하고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인천에서 양평군까지 무려 100km를 새벽 3시에 질주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가는 길은 고속도로를 이용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지는 고속화도로, 이 도시고속화도를 이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새벽 시간대에 이 속도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이 길을 100km나 0.11%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으로 운전했는데 사고가 없었던 게 그나마 천만다행이 아닐까 가슴을 쓸어내려야 될 정도로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인천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지역 간 공조 수사까지 거친 끝에 이진호 씨를 붙잡았는데 현장에서 호흡으로 아마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했는데 체혈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체혈까지 지금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흔히 이런 경우에요. 체열을 하게 되면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감기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호흡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 그러니까 피 속에 알코올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열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걸 직접적으로 피 속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호흡 측정보다 다소가 높게 수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진호 씨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좀 더 높은 수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네요, 허주연 변호사님. 여기서 새벽 3시쯤 한밤중에 인천에서 술을 마신 뒤에 본인 집이 있는 양평까지 100km를 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100km면 아무리 그때 밤사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 감안하더라도 1시간 정도는 핸들 잡고 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불상사 측면보다도 오히려 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술을 더 많이 마신 상태에서 중간에 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의 반감기가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마신 양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90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고 보는데 1시간 반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술자리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끝나고 바로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하면 사실상 더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 점점점 올라가는 중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지금 측정했을 때, 붙잡혔을 때 0.11%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운전대를 잡고 갔다는 것이고 저게 새벽 3시이기 때문에 교통량은 없을지언정 아까 제가 도시고속화도로라든가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고속으로 주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혹시나 충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엄청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진호 씨가 이렇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물론 이제 이진호 씨 소속사 측 얘기는 뭐 사실 변명할 수 있는 거리도 없죠. 잘못에 변명 않겠다. 깊이 반성 중이다. 이게 보통의 저희가 음주운전 사례를 보도해드리고 전해드리면서 100km 거리를 만취 상태 음주운전과도 참 저도 처음 보는데 이게 지금 도박 혐의로 수사받는 자숙 와중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관련해서 특히 이제 도박을 하고 또 관련 연예인들이나 뭐 대부업체에게 20억 상당의 돈을 빌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당시에도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 4월에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진호 씨를 도박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를 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관련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떠안게 됐다. 뭐 이런 입장도 낸 바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뭐 BTS 지민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1억 원을 뭐 차용해서 뭐 도박 자금으로 쓴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당시에도 많은 팬들의 또 실망을 줬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랬거든요. 이진호 씨가 5년 전에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기도 했고 감당하기 힘든 감당 못할 빚을 떠안게 됐다. 그리고 방송 활동 중단했는데 그 와중에 수사를 받고 있고 불법 도박 혐의 자숙 중에 이런 또 100km 음주운전. 허주연 변호사님, 이 사건은 이제 얼마 전에 검찰로 넘겨졌는데 이거 아직 그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겁니까? 결론은 언제 나는 거예요? 지금 4월 말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예. 검찰 측에서 보완 수사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내용을 뭐 수사 기록을 다 훑어본 것은 아니지만 일단 알려지고 있는 내용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이용한 도박 사이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혐의가 인정이 안 되는 상황까지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검찰 측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조금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뭐 4월에 이 정도라고 했다고 하면 아마 곧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수근 씨와 지민 씨, 영탁 씨 이런 동료 연예인 지인들에게 이 도박 자금을 뭐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빌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도박 자금으로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병원비다라고 하면서 빌렸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저히 채무가 추가된 상태에서 그 용처를 숨기고 유흥비나 어떤 도박 등으로 탕진이 쉬운 어떤 자금을 빌렸다라고 하면 이 자체로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 동료 연예인들이 피해자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동료 연예인들이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사기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랬다는 것은 동료 연예인들이 그나마 좀 감싸줬다는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진호 씨는 이들에게 고마워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돈을 최선을 다해서 변제를 해야 되고 자신의 어떤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처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엄청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됩니다. 뭐 여러 구설, 논란, 혐의 다 문제가 있다는 문제인데 특히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그 도박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저질렀다. 시비가 바로 개그맨 이진호 씨 논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달이 내는 돈이 있죠.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안 내서 결국 공단이 아예 실명까지 공개해버린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신은경 씨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공개가 됐어요. 이제 대체 얼마를 안 내고 버틴 거예요? 신은경 씨 같은 경우에는요, 7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누적된 그 체납액이 9,517만 원에 달한다라고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습적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때는 한두 번 체납했다고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것은 1,000만 원 이상 연체가 되고 몇 차례 계속해서 이렇게 공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공지, 사전에 알림으로써 또 바로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절차도 거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경 씨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21년까지 78개월가량
체납이 됐고요. 요즘 물의를 일으켜서 자숙하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 씨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9개월간 약 2,884만 원의 체납이 있어서 이번에 명단 공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명단이 나왔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신은경 씨가 이남희 기자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2016년인가요? 이때 보니까 종합소득세를 포함해서 이제 8억 원 가량을 안 내서 이거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는 여기도 올랐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2016년, 15년 이 무렵이 정말 신은경 씨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불거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전 소속사 대표한테 뭐 고발을 당하면서 뭔가 빚 문제가 불거지고 전 남편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또 빚에 오르고 뭐 그 아픈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거기에 이제 세금을 정말 이렇게 내지 않았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그래서 당시에 신은경 씨가 그중에서도 세금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다. 수입을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진짜 아쉽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8억 세금 다 납부를 못 해가지고요. 네. 2018년에 회생 절차까지 신청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은경 씨가 이렇게 계속 세금 미납 문제가 됐던 게 이번 사례만이 아니고 이제 좀 쌓여왔던 이슈였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눈길을 끌었던 거는 과거에 이제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생활고를 털어놓은 적이 있더라고요. 신은경 씨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40대가 넘어서 생활고로 참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선배 배우 박원숙 씨가 연락을 해와서 집으로 오라 하더니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아서 손에 직접 쥐어주셨는데 그 돈이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상황적으로 보자면 당시에 뭐 이혼도 있었고 건강 문제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신은경 씨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이 영화계에서 그리고 방송국에서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좀 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과거였고 이제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근데 최근까지 그 드라마에 얼마 전에도 나오셨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건보료 체납은 어쨌든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대중들은 이렇게 바라볼 것 같아요. 뭐냐면 갑작스럽게 빚을 질 수도 있어요. 네. 채무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갚으려고 노력을 했나 그 과정을 대중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10년이나 넘게 지금 건보료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 이것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었느냐를 바라보는데 지금 한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예인 이상민 씨 아시죠? 이상민 씨요? 예. 가수이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이끌다가 20여 년 전에 69억 원을 지금 빚을 졌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그때 당시에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생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런 빚을 방송하면서 다 갚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대중들이 지켜보면서 이게 당장 채무를 다 없애지 못하더라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갚으려고 하는 노력을 더 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이상민 씨의 소식이 여러모로 또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